미국이 2015년에 체결했던 이란 핵 합의, 그 JCPOA라고 해서요, 포괄적 공동 행동 계획이라는 것인데 이 다국적인 합의였었습니다. 이 이란 핵 합의의 일환으로 이란이 무기급 우라늄을 계속 농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스냅백 체제를 적용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게 저스트 뉴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이번 주에 이스라엘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란이 우라늄을 순도 90%로 농축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이번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지금 우라늄 농축 기술이 이란에서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보도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요. 이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5% 농축 이야기가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이 불과 1년 조금 남짓 되는 시간입니다. 5% 농축 이야기가 됐었던 것인데 1년 남짓 사이에 지금 90%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5%만 농축해도 난리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 시절이었었는데 지금 바이든이 대통령이 돼서 1년도 안 돼가지고 90% 농축을 넘어가면 그러면 제재를 하겠다. 90%까지는 농축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럼 뭐 핵미사일 만들 수 있는 바로 코앞까지 봐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하다가 미국 정부가 이렇게까지 지금 뒷걸음질 쳤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 2015년 이란과 미국 등 5개 나라가 포괄적으로 맺었던 포괄적 공동행동 계획에 합의하자 어떤 식으로든 이란이 협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제재를 촉발하는 이른바 스냅백 결의안을 동시에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유엔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었죠. 북한의 핵 개발을 통제하려고 전 세계가 다 힘을 모았던 것처럼 지금 이란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서도 지금 전 세계가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긋장 놓는 나라들이 있죠. 뭐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미국의 적들, 그들이 이제 어깃장을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북한도 지금 동조하고 있을 것이다. 분명히 의심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이란의 핵무기 개발자들, 핵 개발자들이 이 북한의 핵 개발자들의 기술력을 상당 부분 전수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확인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의혹들은 지금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건 뭐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 무기에 이거는 상당히 저희가 위험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북한의 외교 관계를 놓고 이야기하면 북한이라는 나라가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의외로 많습니다. 한국만 뭐 외교 관계 많이 해가지고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가 많은 게 아닙니다. 북한도 외교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상당수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 진짜 혈맹 관계처럼 아주 뜨겁게 가까이 지내는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쿠바입니다. 그러니까 쿠바 바로 미국 발밑에 있지 않습니까? 쿠바. 여기 이 가까운 거리에서 맘만 먹으면은 미국 본토로 얼마든지 핵미사일 쏴댈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쿠바와 북한이 아주 가까운 사이다라는 것 저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란과의 관계, 중동 지역에서 북한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항상 있다라는 것. 영화를 만드는 분들은 감성적으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민족주의적인 감성을 담아서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모가디슈 같은 그런 영화들 보면은 같은 민족으로서의 그런 그 끈끈한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부각을 많이 시키는 것이 사실이죠. 물론 그런 감수성적인 면에 빠지는 것을 갖다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뭐 어쨌든 한 민족의 같은 혈통을 근원으로 한 민족인 거는 사실이니까 북한 주민이 나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의 통치 권력이 지금 나쁜 것이지. 그런데 그런 민족적인 감수성을 발휘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안보 문제를 이야기하는 부분하고는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 큰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구분하지 못하면 그러면은 죄를 짓게 될 수도 있고요. 구분하지 못하면 나 스스로를 망치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구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들 이거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미 상당 부분 이란 쪽에서는 핵 농축 기술을 지금
고도화해 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제발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이게 좀 먹히는 통하는 그런 제재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기본적으로 북한하고 달라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뭐 석유 생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을 좀 또 따돌릴 수 있는, 미국을 속이고 자기네들끼리 뭐를 해내는 그런 것을 하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지금 계속 저희가 되고 있어서 좀 걱정됩니다. 최근에는 또 이란이 한국 정부도 많이 괴롭히고 있죠. 한국 정부는 뭐 미국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이래라 저래라는 말 그렇게는 못하고 지금 이란하고도 또 경제적인 관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UN 차원에서 이란을 제재하면서 동참했었던 그 이란 자금 동결했던 부분들을 지금 풀어줘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소식들을 저희가 접했습니다. 이란의 동결 자금을 해제해달라고 지금 이란 측에서 한국에다가 요구를 한 상황이고요. 한국 정부에서는 지금 미국의 눈치를 좀 보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결 자금 해제 방식과 인도적 교육 등 복수의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지금 국제사회에서 받고 있던 제재를 은근히 지금 다 풀어줘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뭐 스냅백 얘기를 하던 뭐 이란 제재 위협이 어쩌고 저쩌고 90% 농축이 하면 뭐 부과하겠다, 스냅백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별로 힘이 없는, 의미 없는 이야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지금 미국을 이끌고 있는 백악관이 힘이 없다. 예.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미국 본토 입장에서는 위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또 테러리스트들이 공격해 올지 모르는, 지금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있는 아프가니스탄도 언제 ISISK가 또 미국 본토를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래서 올해 중에 2022년 중에 테러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예상들이 여기저기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무슨 인도주의 어쩌고저쩌고 감성주의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이 민주주의, 너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틀렸어.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야.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들 하면서 막 희낙낙거리고 있을 때가 지금 아닙니다. 굉장히 정신 바짝 차리고 국제정세, 국제사회를 바라보아야 되고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우리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